아니야, 됐어. 먼저 쉴게. 평화롭던 어느 날 평소엔 이모티콘을 팍팍 쓰며 다정하던 연인 혹은 썸 타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차가운 단답형 카톡이 하나 옵니다. 혹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내 카톡은 하루 종일 안 읽으면서 인스타 스토리는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피곤한 거 보지 하고 5분 만에 까먹고 넷플릭스를 켜시나요? 아니면 그 순간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밤새도록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예민하거나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뇌구조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격받지 않는 한 뼘의 공간을 만드는 3가지 실전 기술을 얻어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충전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유독 기가 잘 빨리고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카폭의 마침표 하나, 대화 중의 짧은 정적에도 온갖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떠올려 볼까요? 연인에게서 이모티콘 하나 없는 알았어 라는 차가운 답장이 오거나 믿었던 친구가 내 카톡을 의도적으로 일십했을 때 멘탈이 튼튼하고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핸드폰을 툭 던져두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바쁜가 보네.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보지? 이따 연락 오겠지.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냥 지금 당장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팩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내가 오늘 뭐 실수했나? 설마 아까 낮에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농담 때문에 기분 상했나? 아니야, 며칠 전부터 연락이 좀 뜸하던데 이렇게 식어가다가 나한테 질려서 떠나면 어떡하지? 상대방은 그냥 점심 먹은 게 체해서 화장실에 간 것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한테 억울하게 깨져서 만사가 귀찮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내 머릿속은 이미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실망하고 마침내 나를 떠나가는 완벽한 비극 시나리오 한 편을 뚝딱 완성해버립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누군가는 5분 만에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을 사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 피를 말리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걸 내 못난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아우, 쟤는 원래 타고나길 쿨한 성격이고 나는 멘탈이 개복치라 그래.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남 눈치려 보는 거야. 제발 쿨해지자. 쿨해져야 해. 매일 밤 이불을 걷어차며 자신을 탓하고 다음 날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감정을 꾹꾹 눌러 담죠. 하지만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쿨한 척 한다고 해서 멘탈이 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을 남겼는데요.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즉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자기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을 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고수들은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차가운 행동에 상처를 안 받거나 불안함을 아예 못 느끼는 무적의 로봇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뭐지? 기분 나쁜데? 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다만 그 불안함이 해일처럼 훅 치고 들어올 때 그 감정에 찰싹 달라붙어서 질식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볼 줄 아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즉, 여유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는 맷집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덮치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해내는 거리 조절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남친, 여친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카톡도 다정하게 잘하고 누웠거든요. 그런데 침대에 가만히 눈만 감으면 얘가 언젠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결혼해도 내가 행복할까? 온갖 불안한 잡생각이 다 들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3년 전에 친구가 툭 던졌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떠올라서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저 진짜 어디 고장난 거 아닐까요? 비정상인가요? 단호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아주 활발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특수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둘 때 켜지는 화면 보호기나 백그라운드 앱 최적화 같은 기능인데요. 우리 뇌는 낮 동안 바쁘게 일하다가 아무 일 없는 평온한 밤, 침대에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이 DMN 회로를 풀가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주특기가 바로 내 과거의 기억 데이터를 싹 다 긁어 모아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아까 부장님 표정이 왜 1초 정도 굳었지? 내일 만나면 이 말부터 꺼내야 오해를 안 받겠지? 즉, 여러분이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시달리는 건 당신이 나약하거나 찌질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뇌가 또다시 관계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의 잔파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철저하게 대비 훈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뇌의 눈물겨운 과잉 충성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누군가는 여유롭게 파도를 타는 걸까요? 우리 뇌의 구조를 바다에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타인의 차가운 표정, 일십당한 카톡, 날선 비난은 우리 뇌의 거대한 쓰나미,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뇌 속의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내 생존, 인간관계가 위협받는다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리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확 쏟아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으로 변하는 그 공포스러운 느낌, 바로 편도체가 쏘아올린 거센 파도죠. 그리고 이마 쪽에 위치한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즉 파도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애초에 불안이라는 파도가 치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단지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망, 즉 방파제가 아주 두껍고 튼튼한 사람일 뿐이다. 이 방파제가 튼튼하면 똑같이 상처되는 말, 즉 파도가 몰려와도 방파제를 거치면서 그 파도의 파괴력이 한번 크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저 사람이 지금 무례하게 굴고 있구나. 내가 굳이 화낼 필요 없지.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 즉 잔물결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방파제가 얇은 우리는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휩쓸립니다. 그리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바로 감정을 억지로 덮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또 불안해지네. 신경 쓰지 말자. 쿨해지자. 다른 생각하자. 이렇게 억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내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결과가 어땠나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흰곰 실험 아시죠?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하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흰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서운함, 질투, 불안을 억누르고 쿨한 척하려고 발버둥칠수록 그 감정은 풍선 효과처럼 부풀어 올라 결국 밤에 터져버립니다. 이건 마치 무서운 속도로 소용돌이 치는 강물, 즉 경류 한가운데 빠진 것과 같습니다. 사방이 거센 물살인데 그 물과 싸워서 물을 없애버리겠다고 발버둥치는 꼴이죠. 허우적대면 될수록 힘만 빠지고 숨은 턱턱 막혀옵니다. 결국 이성을 잃고 감정이 폭발해서 상대방에게 장문에 따지는 카톡을 보내거나 홧김에 이별을 통보하며 네 발로 관계를 망쳐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경류에서 살아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의 최전선인 수용 전념 치료, 액트에서는 이 놀라운 생존 기술을 인지적 탈융합, 커그니티브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거센 물살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내 몸을 물살에서 쑥 빼내어 물 바깥에 있는 안전한 강둑 위로 성큼 올라서는 겁니다. 자, 강둑 위로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발밑으로는 여전히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 서운한 감정이 거친 물살을 일으키며 콸콸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기적처럼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조난자가 아닙니다. 안전한 강둑 위에서 내 발밑으로 흐르는 그 거친 물살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된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라는 물결이 아주 거세게 흘러가고 있네.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것. 나와 감정이 혼연일체, 융합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나와 감정을 분리, 탈융합시키는 이 찰나의 순간. 이게 바로 서두에서 수전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던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이 만들어진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 한 뼘의 공간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 장문의 카톡, 집착, 분노를 멈추고 우아하고 여유롭게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자,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 전전두엽 방파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벽돌을 날라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멘탈 관리가 아니라 뇌의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해킹해서 내 감정에서 강제 로그아웃하는 3가지 실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멘탈이 흔들릴 때 당장 써먹으세요. 첫째,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표 붙여주기, 감정 명명하기. UCLA 매튜 리버만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불안이 몰려올 때 그 감정에 구체적인 단어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이 눈에 띄게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카톡 답장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을 때 두루뭉술하게 짜증나, 불안해 라고 하지 마세요. 친구가 내 연락을 무시한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나만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내 감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명하세요. 모호한 공포의 실체가 생기는 순간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둘째, 3인칭 자기대화, 내 이름 직접 부르기. 미시간 대학 에단 크로스 교수의 기가 막힌 연구 결과입니다. 불안할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1인칭으로 생각하면 경류에 더 깊이 빠집니다. 대신 속으로 내 이름을 직접 부르세요. 지민아, 본인 이름? 연인의 식은 말투 하나에 네가 지금 과하게 쫄았구나. 많이 두렵지. 하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 뇌는 기적처럼 나와 완벽하게 거리를 둡니다. 내 인생을 스크린 속 로맨스 영화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강둑 위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마법입니다. 셋째, 뇌에 안전신호 보내기. 478 호흡법. 감정이 너무 빠르고 거세게 덮쳐서 내 이름조차 생각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생각으로 뇌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몸의 세팅을 바꿔서 뇌를 강제 종료시켜야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에서 8초 동안 입으로 아주 길게 내뱉으세요.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갈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안전 모드가 켜집니다. 꼬리를 무는 상상과 싸우지 말고 그냥 숨을 길게 내쉬세요. 몸이 이완되면 뇌는 즉시 지금 사자가 쫓아오는 비상 상황이 아니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파도를 멈춥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볼까요? 정서적 여유는 성격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쿨한 척 참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란 거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둑 위로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뇌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작은 연습들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타인의 미세한 표정 하나, 의미 없는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휩쓸려 다니며 눈물을 흘렸던 당신.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찌질할까? 자책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만큼 이상하거나 멘탈이 바닥인 구제불능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거친 관계의 파도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피신시킬 숨 쉴 수 있는 한 뼘의 자리를 만드는 법을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또다시 인간관계의 파도가 당신을 덮쳐오려 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호야, 불안해도 괜찮아. 네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작은 한 뼘의 공간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당신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방전된 멘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방전된 제작자의 배터리를 100% 충전시킵니다. 그때까지 나만의 속도와 감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